상표법은 출원인이 버터 맥주라고 상표를 정하면 맥주는 식별력이 없으니 아예 배제해버리고 버터만 식별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버터가 들어있는 맥주로 오해하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버터 맥주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검찰이 버터 맥주 제조사인 버추어 컴퍼니랑 대표님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미 버터 맥주의 박용인 대표님은 이 사건 이후에 기소된 이후에 맥주에 버터를 넣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여하튼 이 사건 때 제가 본 것 중 제일 재밌었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고래밥에 고래 들어가냐, 붕어 싸만코에 붕어 들어가냐, 곰표 맥주에 곰 들어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 같죠. 이거를 법적으로 반박해보라 그러면 쉽게 반박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터 맥주의 문제점과 이 차이에 대해서 상표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 자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지만 사실은 제조사인 버추어 컴퍼니는 베르, 그러니까 버터라는 칭호로 상표 출원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도 추가로 좀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상표 출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미없는 법조문 소개부터 화면 한쪽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조문은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걸리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의 표장이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표 출원할 때는 무조건 지정 상품을 정해야 된다고 했죠. 지정 상품이란 내가 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쓰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표의 명칭에서 내가 정한 상품의 재료가 뭔지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섞어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주스를 지정 상품으로 정했는데 상품명을 사과라고만 했다면은 이 상표는 이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포함한 다른 것들을 막 상표에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 상표인데 무슨 사과, 이런 식으로 상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등록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려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 얘기를 버터 맥주와 다른 것들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얘기 먼저 드릴게요. 버터 맥주를 만든 회사인 버추어 컴퍼니는 버터를 의미하는 외국어인 베르를 상표로 정하고 지정 상품을 각종 음료수로 정해서 출원했다가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어요. 출원 번호는 화면 한쪽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표장을 베르로 하고 지정 상품을 이것저것 정했는데, 그 중에 일부 지정 상품에 또 각종 식품들로 정해서 또 출원을 했어요. 전 이것도 거절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2024년 1월 19일자로 의견 제출 통지서, 그러니까 거절이 통보가 됐네요. 당연히 거절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버추어 컴퍼니 속사정이니 넘어갈게요. 자, 아까 간단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베르, 버터 맥주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는 버터 맥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버터와 맥주로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맥주를 마시려는데 상표가 가나다 맥주예요. 그럼 그 뒤에 맥주라는 부분은 여러분의 인식에 과연 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맥주 이름이 가나다 맥주인데 뒷부분이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겠어요? 그게 상표라는 인식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테라 한 병 주세요라고 하지 테라 맥주 한 병 주세요라고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가나다라는 부분이 여러분의 식별력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하필 버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맥주 이름을 버터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버터 마셔봤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버터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화 해리포터 아시죠? 그 해리포터에서 버터 맥주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음료에는 버터가 실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에 버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놀랍거나 이상한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상표법은 출원인이 버터 맥주라고 상표를 정하면 맥주는 식별력이 없으니 아예 배제해버리고 버터만 식별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버터가 들어있는 맥주로 오해하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상표를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줘버린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버터가 들어간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상표에 버터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니 상표법은 이를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참고로 상표법에서는 심지어 식품위생
상표법과는 달리 실제 버터가 들어있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원재료 명칭만으로 상표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버터 맥주라는 상표권을 취득해버리면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 있건 말건 재료가 버터인 맥주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 사용자들의 사용을 위해서라도 버터라는 독점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상표는 사과를 의미하니까 이걸 식품의 상표로 사용하면 등록받기 어렵겠지만 이런 노트북에 애플이라고 쓰면 뭐가 문제겠어요? 노트북의 원재료가 사과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버터 맥주의 상표법적 문제이고, 그래서 버처 컴퍼니가 베르라고 출원한 상표의 지정 상품 중 일부가 거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고래밥이랑 붕어 싸만코는 뭐가 다를까요? 고래는 뒤에 밥이 붙은 과자잖아요. 그 상표가 실제 고래가 먹는 밥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능할 수도 있고 실제 상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붕어 싸만코는 뭘까요? 뒤에 싸만코 있잖아요. 실제 붕어가 들어있든 말든 뒤에 싸만코가 식별력이 인정되잖아요. 아니면은 전체로서 하나로 식별력이 인정이 되든가. 그러니 아이스크림 이름을 붕어라고 하면은 붕어가 들어가는 문제나 아니면 원재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붕어바가 아니잖아요. 붕어 싸만코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버터 맥주에 대한 상표법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버처 컴퍼니는 왜 또 베르라는 상표의 지정 상품 중 일부를 각종 식품으로 정해서 출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은 이 경우에 출원하지 말자고 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버터 맥주의 상표법적 접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